산업안전기사 필기 우리 교재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제1회 CBT 최종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들은 최근에 출제된 문제에서 발췌해서 수록했습니다. 기출문제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공부를 하시고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1과목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의 1번 버드의 재분포에 따르면 20건의 갱상, 물적, 인적 상해 사고죠. 발생했을 때 무상해 사고의 고장 발생 건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버드의 1136 법칙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136 법칙. 자, 1대, 10대, 30대, 600 법칙이죠. 1은 중상입니다. 10은 갱상이죠. 30은 인적 사고가 없는 물적만의 사고입니다. 600은 무상해 무손실 사고죠. 아차 사고라고 그러죠. 1대, 10대, 36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사업장에서는 20건의 갱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버드의 비율, 법칙 비율 10이 20건이 되었으니까 2배가 된 거죠. 2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상해 무사고 발생 건수는 600이었죠. 600이 2배가 돼야 되니까 1200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버드의 1136 법칙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 또 하나 추가로 하인리 129 300 법칙 129 300 법칙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중상이고 29는 갱상입니다. 300은 무상해 사고죠. 이 119 300 법칙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런 유의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버드의 1136 법칙, 하인리의 119 300 법칙 꼭 기억해 두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화되어 있죠. 그 내용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업장에서 꼭 안전보건 관리를 할 때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셔도 이 문제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야 되겠죠. 꼭 포함되어야 되고. 자, 제4의 연구 및 토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굳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죠. 이건 아니다. 자, 산업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틀림없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조직 직무에 관한 사항도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기억, 디컬, 리얼, 미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2배 이상인 사업장.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자, 세 번째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자, 근로자 수가 1,000명,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이런 것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4가지 조건, 4가지 대상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이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율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의 2배 이상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2배 이상 사업장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라 그랬죠. 여기는 3명이 되겠죠. 3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자가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직무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물어보고 있죠.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안전관리자 직무가 어떤 것인지 하고 이러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해야 될 내용이죠. 예. 자, 두 번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직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 부분도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항기 장치나 국소 장치에 대한 설비의 점검,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관련 기술자들이 해야 되겠죠. 이 관련 기술자들이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안전관리자 업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눈으로 익혀서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밑에 내용들 같이 좀 기억해 두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이어매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어매지 훈련 4단계, 4라운드는 여러분이 순서하고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단계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용어가 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에 있는 제도들을 일부 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쓰던 용어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쓰다 보니까 이 문제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하고 그 내용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1단계 현상 파악, 위험 요인의 항목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해당 작업에서 잠재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를 다 찾아내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자, 2단계에서는 본질 추구, 위험의 포인트 결정 및 지적하기. 찾아낸 위험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인지 2개 내지 3개를 선정을 합니다. 상하죠. 그리고 자, 3단계 대책 수립, 결정된 위험 포인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자, 찾아낸 위험 요인 중에서 그 대책,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또 2가지 내지 3가지를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4단계 목표 설정, 팀의 행동 목표 설정 및 지적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가 있다는 거, 순서와 내용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적 확인할 때는 2단계하고, 지적 확인은 2단계하고 4단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답은 원인 결정이 아니겠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인 결정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무제 운동을 인정 중 선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제 운동은 3원칙이 있죠. 자,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의 원칙이죠. 무는 없을 무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의 원칙이고. 자, 두 번째, 선취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선자는 앞선자입니다. 자, 세 번째, 참가의 원칙이죠. 이걸 3원칙이라고 그러죠. 이 3원칙을 기억해 두시면서, 자, 선취의 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선취의 원칙의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자,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미리 발견해서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 우리가 성취 원칙이라고 그러고. 자, 위험 요인은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사고의 잠재 요인을 사후에 파악하는 거 해당이 안 되고, 근로자 전원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것, 참가의 원칙이고, 이건 참가 원칙이고, 3번에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파악하고 재해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선취 원칙이라 그러는데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그림과 같이 기본 모양이 나타나는 안전보건 표지의 표시사항은 옳은 것은, 자, 사각형은 안내죠. 이거 안내입니다. 안내. 자, 답은 4번이 되겠네. 금지는 원행이죠. 자, 이 지시도 원행입니다. 자, 경고는 마른 몰골 또는 삼각형이죠.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보고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의 표시 색깔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로겐용이라든지 항화수소용이라든지 시아나수소는 회색입니다. 회색이고 아모니아용은 녹색이죠. 이게 녹색입니다. 녹색이죠.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유기화학물용. 유기화합μον용은 갈색입니다. 요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9번 문제입니다. 보고 안전인증고시상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 일반 구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잼줄은 합성섬유 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잼줄은 합성섬유 로프로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잼줄은 합성섬유 로프라든지 웨빙이라든지 와이로프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웨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트벨트 있죠. 자동차의 시트벨트의 그 모양, 시트벨트의 모양으로 만든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합성 섬유로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할 때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 잼줄은 안전대 본체하고 거리 설비 사이에 연결하는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잼줄에는 후크가 달려 있죠.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후크가 달려 있고, 이게 후크죠. 자,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가 달려 있고, 여기 카라비나, 고리 부분이죠. 카라비나가 달려 있습니다. 카라비너. 자, D링에, 본체의 D링에 연결된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까지 우리가 잼줄이라 그러죠. 잼줄이라 그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운동의 시지각 착각 현상 중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이 자동 운동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암실에서 정지된 작은 강점을 보고 있을 때 그 강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자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보겠습니다. 자, 강점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단순해야 되고, 빛의 강도가 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운 것. 자,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네. 자, 억측 판단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억측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이 바뀔 걸 예상하고 미리 출발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억측 판단이라고 그러죠. 자, 해설을 보시면, 자, 부주의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려도 기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있겠죠.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널목을 건너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억측 판단이랍니다. 자, 발생할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 보겠습니다. 정보가 불확실할 때.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동조할 때, 이건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희망적인 관측이 있을 때,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을 때는 억측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11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2번입니다. 상승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먼저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상승 누발자라는 것은 주변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재해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상승 누발자라고 합니다. 그 재유발 원인을 보겠습니다. 작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심신의 근심이 있어서, 그리고 주의력의 혼란으로 해서. 자, 이런 재발 유발 원인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심신의 근심, 작업의 어려움,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도덕성의 결례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사회행동의 기본 행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사회행동의 기본 행태 네 가지. 협력, 대립, 도피, 융합. 네 가지가 아닌 것은 찾아내면 되겠죠. 1번 모방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이네요. 자, 14번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생체 리듬이라는 것은 해설 부분. 자,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 관한 이론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 리듬이죠. 육체 리듬이라는 것은 피지컬의 P자를 따서 P로 표시합니다. 신체적 부분이죠. 신체적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주기는 23일입니다. 자, 다음 감성 리듬. sensitivity의 S를 따서 S로 표시를 하죠. 감정적인 부분이죠. 자, 주기는 28일입니다. 지성 리듬. 지성 리듬은 자, intellectual I를 대문자 I를 해서 I로 표시를 하고 사고의 부분이죠. 주기는 33일입니다. 자, 생체 리듬의 주기 23, 28, 33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이 2음일이죠. 이건 맞는 것이죠. 맞는 것이고. 자, 감성적 리듬은 33일을 주기로 반복하며 주의력 및 애감 등과 관련이 있다. 근데 감성적 리듬은 28일이었죠. 33일이 아니고 28일입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 14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안전보험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 안전보험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답은 15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되겠습니다. 자, 학습 정도의 4단계 순서대로 나야 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자, 이 순서도 이러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지, 지각, 이해. 마지막에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 이 순서.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인지, 지각,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입니다. 기업 내 계층별 교육 훈련 중에 주로 관리 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여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 정형 교육은 TWI죠. Training Within Industry입니다. 1번입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냐 하는 그런 사항이죠. 자, 첫 번째, J, Job Method Training. 작업 방법이죠. 이 메서드는, 자, 방법이죠. 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 메서드. 자, 그리고 두 번째, JIT. 작업 지도. 이 I는 Instruction. 자, 세 번째, JRT, Job Relation. 자, Relation이죠. 자, 네 번째, JST. 자, 이런 S는 Safety, 작업 안전이죠. 이런 내용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JMT, JIT, JRT, JST 이 내용들로 한다는 것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된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해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내용, 작업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신호선모의 특별교육은 8시간이죠. 8시간입니다. 원래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었는데 이게 타워 크레인이 계속 사고를 많이 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바뀌었죠.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8시간 하는데 그 내용, 교육 내용,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한번 밑에 해설 부분을 한번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특별 그 내용, 타워 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 장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물의 취급 또는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된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례 충돌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자,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 인양, 화물,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자, 보시면 어떤 세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더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머리를 기억해 두시면서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신호방법인 요령에 관한 사항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글고리 와이로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고리 와이프 점검에 관한 사항은 어떤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이죠. 기술적 사항입니다. 전문 기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닌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강의식 교육 지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단계는 강의식 교육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교육 진행의 4단계. 4단계 도입하고, 제시하고, 적용하고, 확인합니다. 이 4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이 중에 강의식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소요하는 단계. 자, 제시하는 단계죠. 40분입니다. 제시하는 단계. 답은 2번이 되겠고, 토익식에서는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지도의 형태 중에 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식은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그러죠. 심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어떤 특정 주제로 자기 견해를 발표하고 청중들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포럼은 자, 고대 로마에서는 이게 어떤 공회가 열리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그 위에 공개 토론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회자의 진행으로 몇 사람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청중과 토론하는 방식이죠. 자, 청중의 참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파고드는 어떤 토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과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